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월브레이스 할 차례죠. 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3교시 구조계획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그 구조계획이 딱 끝나는 시점이 월브레이스하고 전단벽, 이 부분이 끝나면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구조계획은. 그러면 나머지는 이 구조계획된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RC인 경우에는 배근을 하라고 하면 배근을 하시면 되고, 철골인 경우에는 접합부를 한번 그려보라고 하면 접합부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도면상에 표기해야 되는 구조 계획은 월브레이스나 전단벽 정도가 끝나면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요. 시작을 해보죠. 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주 구조 부재가 아닌 부재들을 설명할 때 이 화면을 띄워드렸어요. 자, 윈드 칼럼 설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디까지 내려온다고요? 벽 브레이스 또는 전단벽. 예, 횡력에 저항하는 주된 구조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스는 제가 아이템에는 포함을 시켰는데 설명은 드리지 않았어요. 이유는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스라고 하는 거는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거스를 표현하려면 인면에다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면까지 디테일하게 그리게 되면 사실 시간이 너무 모자르고 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거스는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계속 이제 진행되는 것 중에 윈드 칼럼부터 시작해가지고 벽 브레이스 전단벽, 요 주로 이제 철골 관련 부재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주요 구조 부재가 아닌 부재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요 전단벽이라고 하는 거는 철골 부재입니까? 그렇지 않죠. 철골 관련 부재는 아닐 수 있지만 철골 관련 부재에도 나올 수 있는 구조 계획 아이템입니다. 어떤 경우에요? 일반 철골인 경우에는 횡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전단벽을 쓰는 경우도 있고 벽 브레이스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자, 횡력에 주로 저항하는 부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횡력이라고 하면은 무슨 하중하고 무슨 하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풍하중하고 지진하중. 사실 요즘에는 지진하중 이슈화가 돼서 횡력하면 지진하중만 떠오르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것 중에 풍하중에 의해서 그 피해가 발생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바람하면 모르겠지만 태풍이라고 하면 딱 와 닿으시죠?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굉장히 커다란 태풍들이 몰려오고요. 그 태풍들에 의해서 건물이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횡력이라고 하면은 요 안에는 풍하중하고 지진하중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주로 이제 요즘에 이슈화 되는 거는 지진하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면 돼요. 일단 그런데 이 횡력에 저항하는 부재는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슬래브, 보, 기둥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횡력에 저항하는 부재인데, 그 중에서도 주로 저항하는 부재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RC 구조인 경우에는 전단벽이 있고요. 철골 구조인 경우에는 벽 브레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골임에도 불구하고 전단벽이 횡력에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어쨌건 횡력에 주로 저항하는 부재는 벽 브레이스하고 전단벽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출제됐던 관연도를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그 구조계획 해야 되는 그 문제 중에 이 전단벽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벽 브레이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 출제자가 여기에 전단벽이라든지 벽 브레이스를 줄 테니 이거를 적절히 고려해 가지고 구조계획을 하세요라고 하면은 그 문제의 난이도는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고 바로 그 시험 보는 분들한테 어떤 조건에 만족스럽게 뭘 계획해봐라. 그렇죠. 전단벽이라든지 벽 브레이스 같은 걸 계획해보라고 하면 문제의 난이도는 상이 되는 거죠. 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단벽이라든지 벽 브레이스는 문제에서 주어지고 단순하게 그걸 이용해가지고 구조계획을 하세요 하면 그건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조건을 주고 이 전단벽이나 벽 브레이스를 추가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계획해 보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거는 난이도가 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요? 횡력이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도 풍하중, 지진하중 중에서도 지진하중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어떤 지진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전단벽이나 벽 브레이스를 한번 계획해 보세요라고 하는 문제가 최근에 가까운 연도 안에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전단벽이나 벽 브레이스에 대한 구조 계획은 중요시 하신 다음에 염두에 두시고
구조계획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부터 딱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 햇살 표시를 하나 해놨죠. 중요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벽 브레이스를 설치하라고 하면은 벽 브레이스를 설치하는 구조계획의 원칙은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개구부가 없는 내 모서리에 배치한다. 어떤 경우에요? WB 월 브레이스인 경우에. 전단벽은 그럼 그런 그 어떤 특징적인 어떤 구조계획 조건이 없습니까? 원칙이 없습니까? 이건 없어요. 예. 이건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벽 브레이스, 월 브레이스를 계획하라고 한다면 이 월 브레이스를 계획하는 조건은 여러분들이 요것만 염두에 두시면 돼요. 개구부가 없는 내 모서리에 원칙적으로 제일 먼저 계획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요거부터 일단 해결하고 나가죠. 예. 보시면 평면이 있어요. 평면이 있습니다. 이 평면에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조건을 주지 않고 그냥 월 브레이스를 계획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무조건이란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내 모서리 요 내 모서리에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게 월 브레이스를 계획하시면 돼요. 대칭이라고 하는 말이 요걸 기준점으로 해서도 대칭이고요. 요걸 기준점으로 해서도 대칭입니다. 서로 대칭인 부분. 그러니까 모서리밖에 없겠죠. 대칭이 되려면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 문제는 철골일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면 벽 브레이스를 계획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모서리에 대칭적으로 계획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은 구조 계획을 좀 더 깊게 생각하시거나 좀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모서리에다 배치를 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뭐가 있어요? 인면상으로 개구부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은 이렇게 개구부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월 브레이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피해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시 들어와서 이 모서리라든지 이런 내 모퉁이에다가 구조 계획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모양상 좋아 보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가 구조 계획이라든지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실물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월 브레이스를 이 모서리에 설치했을 때가 제일 효과가 큽니다. 횡력의 저항성이 제일 강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히나 개구부에 의해서 출입구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브레이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퉁이에 개구부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걸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는 떨어져도요. 구조 계획상 월 브레이스의 효율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할 수는 없습니다. 개구부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요 모서리 어떤 한 부분에 개구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피해서 월 브레이스를 계획하시면 돼요. 근데 개구부가 여기뿐만 아니라 개구부가 연속으로 2개 있다라고 하면 실무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피해서 점점점 어디로 들어와요?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뭐는 떨어져도요. 그렇죠. 구조적인 횡력 저항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쨌건 요게 원칙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월 브레이스는 어느 부분에 설치하는 게 제일 좋다고요? 그렇죠. 내 모서리에 대칭적으로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조건은 개구부가 없을 경우고요. 만약에 개구부가 있다면 그 개구부를 피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뭐에 대해서는요? 벽 브레이스, WB에 대해서는 끝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전단벽입니다. 자, 이건 이제 한번 관연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전단벽. 보시면 2010년도 문제. 2010년도 문제 보면은 이렇게 문제에서 뭘 줬어요? 예, 벽체 부분을 줬습니다. 전단벽 부분.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실이라든지 계단실이라든지 코어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에 주어졌어요. 자, 보시면 지문.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부분만 발췌해서 왔지만 여러분들은 2010년도 문제를 보시고 철근 콘크리트 벽체에 대한 요 내용을 한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꼼꼼히. 자, 여기서 이제 전단벽에 대한 것만 한번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벽체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벽체가 주어졌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횡력에 대한 저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뜻은 여러분들은 뭐에 대한 거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월 브레이스라든지 전단벽을 여러분들이 추가로 뭘 계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뭐 하라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요걸 고려해서 구조 계획을 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전단 계획은 없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자, 앞으로 돌아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돌아오면 추가 구조 계획이 없는 경우, 요건 있는 경우고요. 없는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이용만 하시면 하예요. 근데 추가 계획을 하게 되면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다시 돌아와서요. 이 문제는 추가 전단벽 계획이 없으니까 이 전단벽이라고 하는 관점만 놓고 보면 이 문제의 난이도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2010년도 문제에서는. 그렇죠? 자, 2011년도 문제. 뭐라고 나와 있나요?
철근 콘크리트 벽체 해가지고 벽체에 대한 쭉 설명이 있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추가로 계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계단실 벽이라든지 이 문제는 특이하게 1층 라인에 뭐가 쭉 있어요? 예, 전단벽 그 벽체가 쭉 있습니다. 요 밑에도 여기도 쭉 벽체가 있어요. 요 1층 콘크리트 벽체라 나와 있죠? 여기 1층 콘크리트 벽체라 나와 있는 요 벽을 고려해 가지고 구조 계획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2011년도 문제도 추가 전단벽 계획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하는 거. 2012년도 문제. 2012년도 문제가 조금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하냐면 여기에 토합을 받는 벽체 두께 300이라고 해가지고 토합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여기 보시는 대로 뭐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등고선에 의한 콘타가 있어서 지형의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구조 계획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뭐를 받아주는 뭐에 저항하는 그렇죠. 흙에 저항하는 그걸 바로 토합이라고 하는데 토합에 저항하는 벽체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하실 수밖에는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 문제가 뭐는 아니다. 횡력에 저항하는 전단벽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문제도 추가 전단벽 계획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단벽 관점으로 보면 쉬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토합에 대한 접근은 또 다음에 이제 백은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건 2012년도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전단벽 문제는 아니지만 벽체라고 하는 토합이라고 하는 벽체가 언급되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 문제. 이 문제도 보시면 요 중간에 코아가 있습니다. 코아가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 벽체에 대한 내용이 쭉 얘기가 되어지고 있지만 별도로 전단벽을 추가로 어디에 설치하라고 하는 문제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전단벽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은 그냥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아 벽체가 있구나. 저 벽체는 기둥을 대신해서도 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구조 계획을 하시면 돼요. 되셨죠? 2014년도 문제. 제가 2014년도 문제라고 하는 게 요게 뭘 해놨습니까? 그렇죠. 하트를 그려놨죠. 한 5개 그려놨는데 중요합니다. 2014년도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경량철골 구조가 나왔을 때 굉장히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는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여기 외벽가세라고 하는 말로 뭘 주어졌습니까? 그렇죠. 벽브레이스, 월브레이스에 대한 언급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범례, 보기에 보, 가세, 중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라고 하는 범례도 주어졌어요. 이 문제가 가장 스탠다드한 어떤 경우에 경량철골 구조인 경우에 뭘 설치할 수 있는 그렇죠. 월브레이스를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스탠다드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평면상으로는 표현이 안 돼 있죠. 평면상에도 사실 표현은 해야 되는데 요 부분 어느 부분에요? 평면상의 내 모서리에 대칭이 되도록 구조 계획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다시 어디에다 표현합니까? 그렇죠. 인면열에다가 구조 인면도에다가 요 월브레이스를 X 형태로 구조 계획한 거를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셔야 답안 작성이 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문제는 뭐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했어요? 그렇죠. 추가 월브레이스에 대한 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뭐 난이도로 보면 전단벽이나 월브레이스 기준으로 보면은 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셔야 돼요. 추가로 2014년도 문제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2015년도 문제. 2015년도 문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트 5개죠.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추가로 월브레이스를 계획해 보라고 하는 문제로 출제된 겁니다. 자, 보시면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코아의 구조 계획 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횡력 저항 시스템을 결정하고 부재를 표시하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한테 벽브레이스를 설치하세요. 이런 말이죠. 자, 보시면 이 문제는 특이하게 평면이 주어졌는데 사실 평면 구조 계획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가 어려운게 다가오는 거는 조금 특이하게 이 부분 코아 부분에 대한 구조 계획을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년 자주 물어보십니다. 아니 왜 이쪽 학원에서의 답안하고 저쪽 학원에서의 답안이 틀릴까요? 이 두 경우에는 어떤 게 더 옳은 답안일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에 대한 것도 지금 언급을 해드릴게요. 2015년도 문제는 여러분이 코아 부분에 뭘 계획하셔야 된다고요? 월브레이스를 계획하셔야 되는데 이게 학원마다 답안이 틀려요. 근데 어떤 학원의 답안이 맞느냐 틀리느냐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몰라요. 정답은 출제하신 분만이 정답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출하신 그 부분이 정답이겠지만 사실은
그거가 오픈이 되지 않죠. 정답이 어떻게 작성됐을지 몰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2015년도에 그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본 답안이 채점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학원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안들을 보고 또는 본인이 작성한 그 답안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만 하실 뿐이죠. 본인 점수가 잘 못 나왔으면 내가 계획한 게 정답하고는 좀 멀었구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작성한 답안이 점수가 잘 나왔다면 이게 정답에 가까울까? 이 정도만 이제 판단이 될 뿐이지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구조 쪽에서 실무를 담당하지만 어느 학원의 답안이 맞다고 여러분들한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자 2015년도 문제인데 카이스 학원의 답안 문제를 보면 여기 보시면은 카이스 학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브레이스를 계획하는데 지금 여기 브레이스를 계획한 위치에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뭘 설치했습니까? BR1이라고 하는 벽 브레이스를 설치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잘 읽어보면요. 이 브레이스라고 하는 거, 이 BR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만 구조계획을 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코어 부분에만 구조계획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문제에 충실하게 답안을 작성한 답안은 카이스 건축에서 제시한 답안. 사실 이게 합리적이진 않아요. 이 브레이스를 걸 데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엘리베이터 4면 중에서 3면에다 걸어놓고 이것도 조금 모자라 보이니까 막 이런 데다가 억지로 꾸겨 놓은 브레이스를 억지로 계획한 느낌이 있지만 어쨌건 문제에서는 코어에 배치하라고 하는 명확한 그 지문상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하셨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구조하는 사람 실무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 구조물은 요만한데요. 거기서 이 코어에만 브레이스를 배치한다고 해가지고 이 전체적인 구조물에 작용하는 횡력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무를 하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게 실무하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하고의 괴리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에 앞서서 선행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 조건이에요. 지문 조건에서 브레이스는 코어에만 설치하세요 라고 하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합리적이든 안 합리적이든 이렇게밖에는 계획이 안 됐다고 봐요. 그게 카이스 답안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한솔 아카데미에서 제시한 답안은 물론 문제에서 주어진 이 코어에 배치하세요 라고 하는 그 조건 때문에 코어에는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배치했지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코어에 이렇게 배치를 했지만 이거 가지고 전체 구조물에 대한 횡력을 저항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답안을 작성하신 분은 본인 생각하시기에도 아무리 그래도 코어에만 이 브레이스를 배치해서 이 전체적인 횡력을 잡기는 어려우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코어에도 배치를 하고 본인은 어디에도 배치하셨어요? 그렇죠. 모서리 부분에도 최대한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브레이스를 배치했어요.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는 요게 더 맞습니다. 저도 시험 보는 입장의 수험생 기준이 아니고 저보러 하라고 한다면 저도 이거에 유사하게 구조계획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코어에만 구조계획을 하라고 돼 있는데 브레이스가 왜 여기까지 브레이스를 막 집어넣습니까? 라고 따지시면 할 말은 없겠죠. 이게 딜레마예요. 근데 뭐는 오픈이 돼 있지 않다? 그죠? 답안은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답안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정답에 가깝다라고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두 학원 다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카이스 답안으로도 제출하고 한솔 답안으로 두 개를 다 제출하셔가지고 점수를 받아볼 수 있다면 점수의 고저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정답에 가깝겠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 학원 답안 중에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답안,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답안에 따라서 요거하고 유사하게 추후에라도 기출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식으로 카이스식으로 답안을 정리할 건가 한솔식으로 답안을 정리할 건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쵸? 답안을 모르니까. 그리고 어떤 게 더 점수가 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어떻다라고 하는 거 카이스 답안은 문제에 충실한 거고요. 이 한솔 답안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한솔 답안이 더 합리적입니다. 어떤 게 더 점수가 잘 나올지는 모릅니다. 저도. 자, 2015년도 문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명확하지 못했단 말이죠.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이 어떤 의견이 분분한 문제는 좀 더 그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험생들이 헷갈리지 않게 문제를 내야 되는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또 변별력을 기르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떤 학원의 답안이 더 맞느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어떤 학원의 답안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본인이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요. 2015년도 문제는 어쨌건 2015년도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이 전담벽 때문에. 되셨죠? 네. 자, 2016년도 문제. 2016년도 문제에도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하트 5개 그려져 있죠? 문제에서 주어지는 대로 전담벽을 이용해서 계획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전담벽을 추가로 계획하셔야 돼요. 추가로. 추가로 계획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전담벽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건축물 전체에 비틀림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비틀림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나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용어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좀 이렇게 어려워하들 하시죠. 별거는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좀 과한 거고, 이 비틀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전공하지 않거나 실무를 이쪽 분야를 담당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이 비틀림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는 많이 봤지만 실질적으로 구조계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는 생각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자, 이 문제의 특징은 뭐는 주어졌습니까? 네, 이 문제의 특징은 전담벽은 주어졌는데 이 전담벽을 고려해 가지고 뭐까지도 고려하라고요? 추가적으로 전담벽을 추가 계획을 하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비틀림에 대한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잘 보시면 이 전담벽이 어디에만 이렇게 있습니까? 요 축을 기준으로 보면 좌우가 대칭이지만 요 축을 기준으로 보면은 좌우가 대칭이 아니죠. 위에는 전담벽이 있는데 밑에는 전담벽이 없어요. 그쵸? 요걸 이제 간파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지진하중이라고 하는 게 요 방향으로 올 수 있고요. 좌우 방향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상하 방향으로도 올 수 있고 좌우 방향으로도 올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지진이 상하 방향으로 온다고 하면 상하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당기기로 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상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도 전담벽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전담벽이 있기 때문에 이 하중 기준으로 보면은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쵸? 좌우가 대칭이니까 하중이 이렇게 오면 그 건물은 이렇게 변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자, 지진 하중이 좌우로 왔다고 보면은 요 좌우로 온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만 전담벽이 있습니다. 위에만 전담벽이 있어요. 하부에는 전담벽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지진 하중에서 건물이 이렇게 밉니다. 밀면은 여기는 강한, 요 전담벽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전담벽이 강한 어떤 전담벽이 몰려있기 때문에 위에 이 하중에 의해서 이쪽은 변형이 요만큼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좌우로 발생하는 지진 하중에 의해서 이쪽에는 전담벽이 없기 때문에 그 하중에 의해서 변형이 이만큼 발생한다고 하면 위에는 변형이 조금 발생하고요. 밑에는 변형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이 구조물은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요게 비틀림이에요. 요게 비틀림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하 방향으로 지진 하중이 오는 경우에는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 좌우 방향으로 하중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의 비틀림은 어느 방향으로 비틀린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비틀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 출제자는 이 좌우로 발생되는 지진 하중에 의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구조물이 돌아가려고 하는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디에다가 전담벽을 추가로 계획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은 어디에다 배치하시면 되죠? 그렇죠. 요 좌우로 발생했을 때 횡력이 그거에 대해서 상부에는 전담벽이 많고 하부에는 전담벽이 상대적으로 아예 없죠. 상대적으로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좌우 지진 하중에 의해서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게끔 구조계획을 하시려면 추가로 전단벽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이 적절한 위치예요. 적절한 위치. 그쵸? 그렇다고 이 내부에다가 막 이렇게 전단벽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상의 어떤 건축계획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브레이스나 전단벽이나 제일 효과가 좋으려면 어디에다 설치하는 게 좋겠다? 모서리에다 설치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여기도 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가 중요한데요. 색깔 좀 달리 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전단벽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최소로 배치하라고 했으니까 이 모서리 중에서 니은자나 이렇게 니은자로 배치하셔도 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단벽이 있으니까 최소로 배치하려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아니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요 부분하고 요 부분 두 군데에 대해서 전단벽을 설치하셔야 그래도 뭐에 대한 비틀림을 줄일 수 있다.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고 하는 비틀림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대비. 그렇다 하더라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전단벽을 설치하셨어도 요 전단벽의 개수 대비 이쪽이 많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이 문제에서의 요점은 최소한으로 배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전단벽을 배치하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2016년도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해하기도 힘들었고 비틀림이라고 하는 개념을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여기하고 요 부분에 전단벽을 설치했다. 뭘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아예 이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비틀림을 아예 100% 방지할 수는 없지만 여기다 배치함으로써 어느 정도 요 비틀림에 대한 저항성을 향상시켜서 비틀림을 최소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2016년도까지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2014년도부터 2014, 2015, 2016까지 쭉 연달아서 RC 문제나 철골 문제나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추가적으로 전단벽에 대한 구조계획을 한번 해봐라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뭐 할수록요?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점 요구되어지는 어떤 개념이 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에 이슈가 지진하중이니까 지진하중에 주로 저항할 수 있는 게 RC 구조에선 전단벽이고요. 철골 구조에서는 벽브레이스이기 때문에 요 두 아이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조계획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좀 공부가 좀 깊게 돼야 됩니다. 앞으로 혹시나 출제될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정리할 거는 많지 않습니다. 벽브레이스라든지 전단벽이라든지 제일 구조계획 해야 되는 좋은 위치는 모서리 부분에 대칭이 되도록, 혹시나 그 모서리 부분 근처에 개구부가 있으면 개구부를 피해서 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이렇게 특정하게 문제에서 어떻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단벽이나 벽브레이스를 계획해야 된다면 그 조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2016년도 문제, 뭘 고려해서요? 비틀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단벽을 한번 설치해봐라 라고 하는 거, 그런 문제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만 일단 공부를 하고 이론을 정리하시면 전체적인 구조 평면도를 그리는데 있어서 구조계획에 대한 주요 아이템들은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야 될 게 배근하고 그 다음에 각종 철골인 경우에는 접합부 같은 걸 그리라고 하죠. 디테일을 그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딱히 어떤 정해져 있는 방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필요한 디테일들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걸 자기 걸로 만드시면 돼요. 정 이해가 안 되면 비슷하게 그리려고 노력하고 암기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